뭐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 해고나 징계 산업들이 유명한 철도 전유에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단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협박이 되고 또한 그 해고를 당한 당사자들 그리고 복직할 때까지 또 복직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간의 노동법이나 노동기본권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고통들을 또 개인이 감내하고 또 조직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디근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과정을 10년째, 15년째 겪고 계시는 분들도 그 뒤에 얼굴이 보이시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그 이전에 노동권에 보호되지 못하면서 해고나가신 분들도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는 계기를 앞서 이야기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번째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죠. 철도만 하더라도 10여 년째 몇 번의 파업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징계, 해고,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반복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그 공공기관의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각각의 운영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국정 철학까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이것들이 공공기관에서의 전반적인 노동 탄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저희들이 와 계신 분들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정돼야 될 임금이나 노동조건조차도 사실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단체 교섭은 정말 그 숫자 맞추는 형태 정도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도 필수유지 업무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해서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그 단체 행동을 했을 때 뭐 앞서 그 본격적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불법화되고 이거에 따른 징계나 해고 손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뭐 수없이 겪어왔고 작년 투쟁의 과정에서도 전체 그 공공기관 노동자들 특히나 이렇게 오늘 사례 발표를 많이 하셨던 국토부 쪽이 철도의 경험을 받아서 국토부 관료가 가 있는 나머지 단위들에서 국토정보나 뭐 부산지하철, 철도시설공단 같은 데도 다 이 관료들이 국토부 관료들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료들이 그 이전의 그 탄압의 경험을 철저히 이용해서 매뉴얼화된 탄압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공기관의 노동 탄압은 실질적인 정치 공공기관의 사용자인 정부가 반공공 반노동적인 공무원 정책 그리고 기재부를 핵으로 하는 관료 독재와 지침 통치 그리고 충성평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통해서 현재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밑바탕에는 노동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국정철학, 권력자들의 정치 철학까지 기본적인 철학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단지 박근혜 그리고 그전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해서 신공무관리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고 그것들이 극대화된 것이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오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박들이 탄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정부가 노동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요구인 노동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에 공공기관을 앞세우고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들 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반공공 반 노동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사실 이런 것들 올 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뭐 끊임없이 저항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뭐 파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만 이 저항을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면서 노동조합과 노조에 대한 탄압들을 진행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해고나 고소 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이 선진화 정책, 뭐 정상화 정책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과 재벌의 노동조합 약화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는 것이었고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선진화 정책은 뭐 다 많이 경험을 하셨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좀 더 확대돼서 임금과 성과급을 수단으로 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뭐 1년에 정책 패키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을 감축하는 것하고 단체협약을 계약하는 것 그리고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2016년제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주로 이게 경영평가나 단협 폐지 등을 통한 압박 방식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탄압해 왔다면 사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5년부터 해서 사실 인센티브 그리고 이제 임금 동결까지 지시하면서 직접적인 교섭권 침해를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임금 체계와 관련된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임금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도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사회 일반 강행,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이사회 일반 강행 등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뭐 노조법에 위배하고 법 위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노동조합을 하는 분이 이건 아니건 너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조차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교섭적상에서든 이것이 뭐 불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입장들을 밝히면서 좀 부역들을 저지러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응해서 2016년에 저희들 공공기관들이 공동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각각의 기관들이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박근혜 퇴진까지 왔습니다만 박근혜의 파면까지 왔습니다만 그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현재도 그대로 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들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 계속적인 악순환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들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의 운영제도입니다. 공공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동 탄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그에 속해져 있는 공공기관 뭐 이사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거대 관료기구로 전락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전행을 하고 있고 그 전행의 기획재정부는 사실 재정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공성이나 공공 부분 기본적인 공공성 부분도 점점 더
나빠지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문이라는 틀을 내세워서 예상 편성 지침, 집행 지침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세부적 사항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또 한편으로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덧붙여지는 낙하산 기관장들을 거기에 덧붙여져서 내려와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보다는 정권의 요구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나쁜 정책과 이것을 유지하는 제도, 이 제도를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공공부문의 노동 탄압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노동과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들을 써왔고요. 심지어는 노조를 혐오하고 있죠. 특히나 공공기관에 노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 탄압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행이 되고 악순환들의 틀을 이렇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뿌리 뽑고 새로운 정부, 이제 5월 9일 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뿌리 뽑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고 이제 정책 협의나 아니면 이후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부문 자체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봤을 때 공공부문의 운영 양태들을 바꿔내는 것이 이후 정부의 진짜 민주적이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위와 시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나 민족 지배구조와 결합된 노동기본권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들로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민족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서 새롭게 법률적 측면, 법률의 개정부터 해서 제도의 개선들까지를 실행을 해내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재개정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내고 있는 경영진들에 있어서의 독소조항, 비정상적인 선거연봉이나 퇴출제 등은 폐기돼야 될 거고요.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지침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을 가장 많이 압박하고 있는 경평제도의 전면적인 전환, 운영평가로의 전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효율화나 정책 활용의 도구로 지금 바뀌어버린 경평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평가, 평가단 구성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던 노동 탄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성과 점수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 아닌 노동권을 보장하는 평가로서의 전환 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체화시키고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